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집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고 하죠. 우리의 일상이 담겨져 있는 공간, 그 안에는 누군가의 관심사, 취향, 생활 패턴, 그리고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요. 나무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의 완성을 꿈꾸는 이야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척박한 땅에 심어진 어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인테리어 소품 회사에 연약한 뿌리를 처음 내렸지만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요. 어린 나무는 더 크고 넓은 그늘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길고 긴 홀로서기. 하지만 예고 없이 들이닥친 외환위기에 사시나무처럼 떨어야 했던 지난날.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던 끝없는 어둠의 시간. 어느덧 상처는 나이테가 되었고 어둠에도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국형 원목 테이블로 당당히 재기에 성공하다. 친환경 원목 가구로 마련한 튼튼한 사업의 기둥. 이제는 홈스타일링 시장으로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가구 시장의 거목이 된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실패를 통해 깊게 뿌리내린 생존의 비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가구로 널리 알려진 친환경 원목 가구 전문업체 인아트 대표 엄태원입니다. 누구든 창업을 하면 꿈꾸는 것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다 생각을 하겠죠.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는 저도 똑같이 창업에 대해서 열망을 하고 상당한 꿈을 꾸고 있다가 시련을 겪고 다시 일어선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 제대 후에 1994년이죠.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소품에 관계되는 아이템들을 수입하는 회사의 그 과장 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군대 가기 전에 관련 업종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지만요. 그래서 94년부터 96년 5월까지 만 2년 반 정도를 갖다가 소품 가구를 수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철제 가구가 많이 유행을 할 때였습니다. 소품도 많았고요. 이 제품들을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소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가지고 와서 남대문,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반포 지하죠. 한산 지하상가, 그다음에 부산의 자유시장 이런 곳에 소품들을 대도매를 하는 이런 큰 거상들한테 물건을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2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시장에서는 저를 보고 엄과장 보증수표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개인 사업자인데 이렇게 작은 회사인데 회사 이제 규모가 커졌고 하니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회사를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대표께서 지분을 갖다 구조를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대표께서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하셨어요. 네가 사장해. 저는 그 회사를 2년 반 동안 엄청 키웠거든요. 그리고 보증수표가 또 저였고. 그래서 대표님께 그럼 제가 독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제 꿈꾸던 창업을 하게 됐고요. 96년 5월, 96년 5월, 97년 5월, 97년 10월까지 15개월 동안 남들 평생 벌어보지 못한 돈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컨테이너 5개에서 10개를 팔았죠. 한 컨테이너당 남았던 것들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97년 10월부터 8월부터죠. 8월부터 달러가
환율이라고 그러죠. 1달러에 800원대 하던 환율이 갑자기 1,000원, 1,200원, 1,500원. 급기야 98년도 2월에는 1,850원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소품을 수입해서 그걸 갖다가 거상들한테 납품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제 원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보증 수입이었던 친구가 그리고 창업을 해서 수억 원을 벌고 테란웹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친구가 불과 97년 10월부터 98년 2월 5개월 동안 빚만 6억을 떠안는 신세가 됐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나한테 이게 운이 닿은 모양이구나. 그때 큰애는 6살이었고 둘째가 3살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수입하는 사람은 부도를 내게 될 경우는 다시 비행기를 타질 못합니다. 이력이 남게 되거든요. 국내 부도가 아니라 국제 부도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 기회는 저 평생한테 있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것은 제 평생에 있어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하는 걸로요. 계룡에 도곡리라고 있습니다. 이 도곡리 산자락 밑에 30평 축사를 얻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철제 가구를 제가 배웠던 노하우를 살려서 가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문, 울타리, 그다음에 핸드레일이라고 그러죠. 1층에서 2층 이렇게 올라가는 대슬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불에 달궈서 두드려서 상품을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래더군요. 스페인하고 멕시코라든가 유럽 같은 데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국내에서 만드니까요. 이게 저희가 필리핀에서 단연간 만들었던 노하우였습니다. 그래서 서너 명이 어렵게 시작해서 그 빚을 거의 5년 동안 갚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왜 원목 가구 기업이 됐고 왜 원목을 디자인을 하게 됐는지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2년 정도 돼서 이제 철제 가구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서 어떤 게 대세일까 이렇게 봤더니 앤틱 가구, 클래식 가구가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앤틱 가구. 유럽, 영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서 쓰고 있던 캐노피 침대도 있고 근사아주 조각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가구들이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에 사이즈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침대가 높아요. 혹시 왜 높은지 아시는 분 계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신발을 신고 살죠. 신발을 신고 산다는 뜻은 뭐냐면 발바닥이 시리다는 얘기가 되고 미국은 난방이 라디에이터 문화입니다. 라디에이터는 라디에이터에서 열이 나와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열은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요. 춥기 때문에 매트를 2개를 놓은 투 매트리스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 침대를 그런 가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틀린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온돌이죠. 온돌 안에 그런 앤틱 가구를 넣게 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그 가구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럼 그 가구가 가지고 있던 성분들이 열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앤틱 가구 우리가 물감 많이 칠하고 조각 많이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우리가 사용한 물감에 이런 부분들이 유해 성분이 있겠죠. 그죠? 이런 유해 성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어디를 건드리느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몸을 건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겨울철만 되고 하면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 저희가 잠그고서 난방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기침을 하게 되고 아니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철제 가구 쪽은 제가 잘했고 가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다 차가 난 부분이 학교에 어릴 때 쓰던 교실의 책상을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마루를 생각하게 됐죠. 그럼 집안에다가
냄새가 나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냄새 그렇게 나지 않았죠? 그죠? 집에서 들기름병 갖다 맨날 바닥 문지르고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한데 오래 되더라도 난로를 떼더라도 머리가 아프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그럼 집안에 한국 주거 문화에 맞는 가구는 어떤 게 좋을까? 바로 원목을 들인 게 맞지 않겠느냐. 온돌 문화인 대한민국에서는 주거 문화에 저희가 원목으로 된 가구를 넣는 게 어떨 것인가. 그래서 가구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목으로 가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샘플을 놓으니까 계속 터지고 갈라지고 뒤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무를 베어서 그걸로 가구를 만든다 하더라도 나무가 수축 팽창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럼 습을 갖다가 내뿜었다가 다시 습을 흡수하는 그 습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작용으로 인해서 나무가 부풀어졌다가 줄어들었다. 그걸로 인해서 뒤틀어지고 균열이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던 참에 그러면은 테이블 상판을 이 밑에 열이 통과되도록 만드는 건 어떨까? 그 테이블 세 조각으로 상판이 나눠진 테이블이 처음으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1년에 300억이 팔리는 ND 시리즈라는 디자인을 마무리를 하게 된 겁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 목적입니다. 내가 수익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기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기업을 할 것이냐. 저희 회사에서는 상품만 팔지 않고 그 상품을 그 집안에 어떻게 꾸밀 수 있을 것인가. 인아트 제품 탱크 강하다. 원목이기 때문에 자연 소재다. 근데 이거를 갖다 집을 어떻게 꾸밀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 비단 가구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 가구라는 부분을 집 안에다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 배치를 했을 때 이 고객이 가구에 맞춰서 소품과 인테리어를 갖다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갖다 인아트가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DIY 쪽입니다. DIY라는 것은 학생들과 그다음에 아니면 노인분들과 같이 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뭔가 원목 제품을 가지고 제가 샌딩을 하고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페인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가져가는 부분이 DIY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브랜드 이미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자 우리 여기 학생도 한 분 계신데요. 소통을 주제로 DIY 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백화점 40여 군데 되는 인아트가 입점해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그 지역에 있는 직영점을 통해서요. 이 소통이라는 부분이 가족 간의 소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편집되겠지만 저희가 주제가 말 안 듣는 중학교 2학년 딸내미와 아빠와 함께하는 DIY 이게 저희가 쓰는 제목입니다. 괜찮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만 보지 말랍니다. 즉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 대학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레드닷을 받고 뭐 제품이 상당히 근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가습기예요. 부직포를 위한 가습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로 뭘 받았냐? 레드닷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기술을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이미 부직포랑은 존재를 하는 거고 이거 가지고 조명을 갖다가 껍데기를 갖다 자유자재로 변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밑에서 물만 넣어놓으면 물은 흡수돼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세상에 다 나와 있는 기술을 그분은 융합을 한 거거든요. 융합을 해서 뭔가 신제품을 만들어낸 건데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세상에 그냥 내놔서 팔린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제품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편리성을 주고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IoT라든가 IT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이 기술들이 접목이 돼줘야만 창업이 성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부분도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외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면은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내가 융복합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 작은 기업이지만 저희가 인아트가 이렇게 21년 동안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의 비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라. 다양한 분야와 기술을 융합하라. 소비자가 편리한 방향을 고민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가구에 대한 어떤 굳은 신념을 지닌 21년 차 베테랑 가구인. 네,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목 가구의 향기가 싹 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저희가 대전이 본사입니다. 대전에 500여 평 정도의 네, 리빙 디자인 연구소, 네. 그리고 이제 서울 노년점의 메인 점포, 그리고 백화점 45군데 정도, 그다음에 인아트 간판을 달고 있는 대리점까지 합해서 100여 군데 정도가 전국에서 저희가 그 홈인테리어 토탈 홈인테리어 데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네. 이 인테리어에도 아무래도 트렌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어떤 대표님의 어떤 비결이라든가 방법이 있을까요?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한 300번을 탔습니다. 예, 그 돈 없는 살림에도 비행기는 꼬박꼬박 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 처음에는 가구가 보였어요. 제가 만들고 있는 가구가 보였는데 좀 일단 그 가구의 배경, 그다음에 바닥, 그다음에 소품들, 그 인테리어가 천천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먼저 선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시회를 많이 다니시는 게 비결이었군요. 네. 예, 또 이게 트렌디함을 살리면서도 놓칠 수가 없는 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눈, 코, 입이 이쁘면 네. 그 조화가 일단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눈, 코, 입은 이쁜데 조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어떤 그 대표님은 그 홈인테리어를 이렇게 완성시키려면 네. 우리가 가구의 어떤 점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가구를 산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령 인테리어를 했다고 그랬을 때 인테리어를 갖다 쭉 해놓고 인테리어부터 손을 붙잡고 가구를 보러 다니죠. 그때 이미 그 집 안주인의 캐릭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주인께서 가구를 보러 왔을 때 예. 저희 가구가 마음에 든다고 그럴 때 이 가구를 중심으로 네. 소품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카페트, 그다음에 조명, 네. 벽면에 액자 이거를 배치한 다음에 이거에 어울리는 바닥 컬러, 벽면 컬러하고 천장 컬러를 잡는다고 그랬을 때 이 예. 부분이 제일 그 손님한테 그 고객한테 맞는 그 인테리어 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창업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잖아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제가 디자인한 이 ND 시리즈를 가지고 2012년도에 아시아 글로벌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저는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데 예. 그걸로 제일 행복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2010년이면 IMF 98년서부터 정확하게 12년이 되죠. 네네네. 12년이 지났을 때 그걸 받아 제일 행복했었습니다. 뭐 어떤 좋은 결과가 또 행복을 얘기를 해주네요. 자,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입니다. 레드오션이 가구 시장에 틈새 시장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틈새 시장이 있다면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가 궁금합니다. 레드오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저는 그걸 퍼플오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퍼플오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고객 집에 제가 가구만 판매를 한다고 그랬을 때 가구 위에 다른 아이템들까지 다 넣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퍼플오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고객한테 그 주거 환경 안에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 고객 집을 꾸밀 수 있는 부분을 퍼플오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틈새라는 부분은 대기업들이 매수로 제작을 하고 매스 프로덕션을 통해서 그 집을 꾸며주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는 헬스케어에 기반이 된 자연 소재의 원목을 가지고서 그 집을 꾸며줍니다. 비단 이게 가구뿐이 아니라 인테리어 내장재라든가 예를 들어서 문틀, 문짝, 몰딩, 걸레바지 그리고서
집안에 목공 들어가는 부분에 인테리어 부분들 이 부분에서 1등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퍼플오션의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네. 가구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구란 대청마루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청마루요. 네. 이유는요? 대청이라 하면 밖과 안에 소통을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장소입니다. 네네네. 이나트가 생각하는 가구라는 것은 대청 밖에 있는 자연을 집 안에 들여놓는 중간 역할을 아. 하는 부분이 네네네. 있기 때문에 이나트의 가구는 대청마루다. 아, 예.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에게 가구는 대청마루다. 뭐 현관문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복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연과 더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또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꿈꾸어 나가실 뭐 미래 런웨이의 모습은 어떨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것들, 유기농으로 된 것들 우리는 먹고자 합니다. 이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DNA를 내 후손한테 좋은 부분을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반면에 우리가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이 먹거리만큼이나 더 내 인체에 미친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라이프죠.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면서 그 안에는 IT적인 이 모습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편리함과 더불어 이 좋은 DNA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네네. 이게 바로 이나트가 꿈꾸는 런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건강한 가구를 만들겠다. 뭐 이런 또 뭐 의지를 갖고 있으신 가구뿐이 거잖아요. 아니라 이제, 예,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홈에 관련된 모든 것들. 네. 자, 뭐 때로는 우리 대표님께서 나무처럼 유연하게, 때로는 나무처럼 뚝심 있는 모습으로 미래를 멋지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창업이라는 거대한 벌판에 여러분의 나무를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묘목에 불과하지만 끊임없이 물을 주고 진심을 다하다 보면요, 언젠가 큰 숲을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창업을 하는 친구들 중심이 아닌 제 얘기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돈이 있어야 창업을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정, 페이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든지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나만의 가치를 고민할 시간. 당신도 앞서 나가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